거리에서 우연히 아보리진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7월의) 어느 주말 이른 아침, 제법 쌀쌀한 겨울 들판에서 이제 막 깨어나고 있는 아보리진들을 만났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수십 명은 좋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This my sister Mingari sleeping. That's Mingari, my sister. And this one my little baby here, Nira. Kendisha. And this my sister-in-law. This my son, Igor Agler. That's Chocola. And this my baby here, Andrew Peterson. And this my brother-in-law, Don Kelly. Hello. This my uncle here, Alphonse Tinker. And this Station Tinker. Yeah. We live in this desert. And I'm Lester myself. June, brother, June, and this, you seen this, any? This hill kangaroo, we cook it like that. Sometimes we cook it underneath the ground. Cook him up, but we call him hill kangaroo. 모두 한 가족이라는 이들. 첫 만남은 거기까지만 허락되었습니다. That giddy giddy, and this is sign for giddy giddy. 애초 우리가 기대했던 아보리진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린 당황스러웠고 그들은 낯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입견에 가려졌던 그들의 속모습이 조금씩 엿보이기 시작했습니다. Kan hitam, kan ngalgo, plain kangaroo, pakai, yumu, kue ngalgo, kidi. 대화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보리진 고유 언어와 단어 몇 개만 사용하는 엉터리 영어를 뒤섞어 쓰고 있었죠. 그러나 모래 위에 그림을 즐겨 그리고 맨발로 땅과 교감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아보리진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도 또 다른 가족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모두 이 노인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이곳에 오는 도중에 길에서 어린 야생 낙타 한 마리를 잡았다고 자랑합니다. 인근 도시에 가서 내다 팔면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주말 동안 이들은 이 들판에서 이렇게 먹고 잤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도 물론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좁은 집보다 이렇게 탁 트인 넓은 들판에서 일가족이 모여 어울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보리진은 원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사는 그들은 지금 백인들이 입던 옷을 입고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 속에 살아야 합니다. 맨발로 걸으며 조상이 영원히 깃든 땅과 교감했던 아보리진의 기억과
제도와 규칙에 갇힌 도시인으로서의 삶. 그 경계를 이들은 오락가락 넘나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마시고 취하고 노래하는 자유분방한 삶. I don't know. I might find another camp somewhere. That's far, yo. He got a school. Yeah, every day. And on the weekend we come at and camp. That's right. 그러나 이런 삶은 다른 백인 이웃들에겐 적지 않은 피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호주 정부는 아보리진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당에서 잠을 자고 집은 창고로 이용합니다. 집안에선 최소한의 필요한 일상만 챙깁니다. 맨발로 땅에 기대 살던 그들에겐 사방이 탁 트인 마당이 곧 집입니다. 백인들은 집이라는 선물을 주었지만 그것은 아보리진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공허한 선물이었습니다. If you were looking for that second choice, you won't find it. If you try and go to the shop, 아보리진을 현대 문명 세계에 적응시키려는 노력이 물론 적지 않습니다. 선교는 가장 온건하고 합법적인 노력이죠.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만인은 평등하다는 목사의 설교가 대다수 아보리진들에게는 허전한 진리로 들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보리진은 1900년대 초부터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났던 불행한 한 사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은 원주민을 개종시키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빼앗아 수용시설에 집어넣고 영어만 가르쳤습니다. 아보리진의 아이들을 훔쳐간 것입니다. Mine is mine! Get mine! It's the law, Maud. No! You've got no say in it. No, mine! Listen, move 1 inch and I'll lock your mother up. They're legal guardian. Come on, everyone. You sit up and you stay. I got the papers, Maud. 200년 전부터 그래왔습니다. 백인들에게 아보리진은 미개한 사람들이며 어떻게든 교화시켜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아보리진 2세들의 강제 분리는 뜻있는 지식인들과 아보리진의 분노를 샀고 이 일은 도둑맞은 세대란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강제 이주됐을 때 나는 12살이었다. 백인 복지사가 역시 백인 경찰 2명을 트럭에 태우고 나타났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어린 마음에 내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고아원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바로 내가 아보리진의 아이였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나는 혼돈 속에 무척이나 외로웠으며 도망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나중에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 내 여동생 루시는 병약해서 거의 매일 밤 침대에 오줌을 쌌다. 고아원 간수는 이를 발견하고 매일 아침 루시를 가죽끈으로 때렸다. 몇 달 후 나는 가정부 훈련을 받기 위해 쿠타문드라 소녀의 집으로 보내졌다. 나는 하루 세끼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그때 내 나이 13살이었다. 18살이 되자 나는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내가 기차에서 내렸을 때 부모님은 역에 나와 계셨다. 우리 셋은 꼭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After that, I was still going to school. They used to give us a wash and we go to school. And when the missionaries came, they was there, but they built a dormitory for the boys top end and for the girls down the bottom end. In the missionaries, you know. We had a church there. We used to go to school. There was our Christian teachers. But we used to have a hard time with them, you know. They used to, when we get do wrong things, you know, in the school, they used to give us a belt or the cane, hit us across the hand or bottom, you know, make us to bend over by a bed in a dormitory. That was their punishment, you know. 도둑 맞은 세대로 불리는 아보리진 어린이들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땅 한 평만 있으면 무엇이든 심고 가꾸려고 하는 한국의 할머니들처럼 이들 아보리진 노인들도 틈만 나면 숲으로 향합니다. 아보리진은 흙 속에서 씨앗과 열매를 잘 찾아내고 몸에 좋은 약초와 풀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때 자신의 문화와 언어와 정체성, 그리고 가족까지 부정하는 것을 배워야 했었지만 그 기억보다 더 오랜 기억이 할머니들의 본능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들은 수만 년 동안 땅에 기대 살던 아보리진의 후예들입니다. Look around for bangara, hunting. They get that bangara, you know, might be 1, 2, 3, or 4. Come back and do the cooking right there. We pick it all up and put it in a bag. Put it in a bag or bucket? Yeah, or bucket and fill it up in a bag, and we go and sell it. Costs money too, you know, for a week. Now, another Finafex. Finafex, they got a week, and all people they used to, you know, collect all the seeds from the Finafex, and they go and, you know, they grind it, you know. They used to pick it up, put it in a big buna, you know, big one, big buna. Fill it up, fill it up, fill it up. Yeah, they just full of mud like and this one. Carry it on their head, you know, big buna, the week, and take it home, or where they're in a bush, you know, they grind it. 할머니들은 드림스토리에 얽힌 이야기도 노래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이면 어린 시절 선교사가 가르쳐준 가스펠송을 부릅니다.
자신들이 아보리진의 후예라는 사실을 그저 검붉은 피부와 흙에 대한 남다른 본능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호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데이비드 김 목사. 그는 아보리진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존엄함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선교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볼 때는 백인과 애보리진과의 관계가 좋게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 보면 내면적으로 보면 풀 수 없는 어떠한 아주 무서운 그런 장벽이 깔려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걸 녹여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불행히도 도시에 사는 아보리진들 중에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아보리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술과 마약, 시리에 빠진 삶을 사는 아보리진들. 외면할 수 없는 호주의 현실입니다. Given our history, I think it is there is a strong recognition, particularly among ordinary Australian people, of the ways in which people from other countries, immigrants from other countries, have enriched our culture. And I think there's also a very strong recognition among ordinary Australians that Aboriginal people have had a very difficult history, a very, very problematic history since colonisation, and they have on a number of public occasions said sorry to Aboriginal people. There's been large numbers of people walking across the bridge to say sorry, and they've signed sorry books. So I think we need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problems of our policymakers in trying to eradicate Indigenous problems and the ways in which ordinary Australian people 우리는 사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친애하는 호주인들에게 깊은 슬픔과 고통과 손실을 주었던 역대 의회와 정부의 법률과 정책들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우리는 아보리진 원주민과 토레스협 원주민의 아이들로부터 그들의 부모와 사회와 국가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자부심 많은 사람들과 자랑스러운 문화에 대해 모욕을 주고 지위를 내려 손상을 입힌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날 수상은 미안하다는 말을 17번이나 했습니다.